제 앞에 아무도 없지만 제 앞에 달랑 카메라밖에 없지만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가장 첫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과 다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과 다음 주 올릴 영상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은 좀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면 좋잖아요. 머뭇거리는 자본주의자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반영하는 얘기인데, 저는 스스로 저를 자본주의자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앞에다가 머뭇거린다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자본주의 이전의 역사를 살아본 적도 없고 자본주의 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자본주의가 현실 체제이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란 말이죠.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이 이데올로기는 원래 가치의 영역에 존재하는 거였어요. 뭐 옳다 그르다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옳다고 믿기 시작하고 사회에서 그냥 널리 인정받을수록 밸류였던 게 팩트가 되는 그 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를 자연화라고 부르거든요.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냥 정말 그대로 자연화.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심의 여지 하나 없이, 그리고 자본주의를 아예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참 그 애매한 중간 어디에 껴있어요. 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는 그 안락함, 편리함,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배운 것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싹 다 모른 척하고 돈이나 벌고 살자,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시스템은 옳지 못해, 그래서 뭐 혁명 투쟁의 길로 갈 건가? 뭐 근데 둘 다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란 말이죠. 편리하고 안락한 위선과 이 정직하고 올곧은 불편함 사이에서 뭔가 골라야 하는데, 근데 전 둘 다 고르기 싫어요. 그렇게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서 살긴 싫거든요. 그래서 나름 떠올린 게 이 머뭇거린다는 표현입니다. 머뭇거리면서 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본주의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직접 자기 품으로 못 껴안게, 저랑 자본주의 사이에 좀 공간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는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선택하기 전에 이거 너무 지나치게 돈만 밝히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 지나치게 이 자본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공간을, 이제 머릿속에 공간을 좀 만들겠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두 명의 학자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브로델이라는 분과 폴란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앞서 말한 그 머뭇거려야겠다, 머뭇거리는 자본주의자, 그 가치관을 조금은 확고하게 만든 것 같아요. 브로델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폴란이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브로델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독점적이라는 얘기였어요.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의 정신이 기본적이고 독점은 피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브로델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원래부터 독점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애초에 자본주의가 생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가 생기려면 독점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브로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물질 문명이라는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시장경제라는 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층에 자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당연히 시장경제랑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브로델이라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다르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브로델이 말하는 시장경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물교환 하는 데 있죠. 물물교환. 그러니까 나는 쌀을 가지고 오고, 뭐 저분은 토끼를 가져와서 쌀과 토끼를 나누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벌리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저 토끼가 필요하고 저 토끼를 가져온 사냥꾼은 이 쌀이 내가 만든 쌀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 시장경제 영역이라 받고, 이 경제학의 용어로 보면은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남거든요. 이윤이 0이에요. 그냥 본전치기만 하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서로 다 경쟁을 막 해서 서로 그 손님을 막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가격을 할인하게 돼 있어요. 싸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근데 이런 경쟁이 계속 가격 할인 경쟁이 계속 하다 보면 가격은 겨우 본전치기 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뭔가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윤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돈을 더 벌어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걸 한번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자유경쟁 시장 경제의 층에서는 돈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돈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독점이 나오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독점을 해야 돼요. 딴 사람들은 물건 못 팔게 하고 나만 물건 팔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독점은 단순히 어떤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요즘 국가들을 봐도 뭐 지적재산권이다, 뭐 특허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결국에는 독점을 또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좀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뽑아졌는데, 첫 번째로 자본주의는 그 기본 정신 자체가 독점적이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독점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논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브로델 얘기에서 한 가지만 더 신기한 걸 보자면,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브로델이 얘기하기를 자본주의는 13세기 중세 유럽부터 그냥 쭉 존재를 했다고 봐요. 우리가 시기별로 다른 모습의 자본주의를 보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항상 자본주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자본주의 시대에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모습이 달랐던 거죠. 왜 모습이 달랐냐면, 자본주의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영역, 그러니까 가장 고이윤이 창출되는 영역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변신성과 유연성 때문에 진정한 자본주의란 없고, 자본주의는 유통, 생산,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벌리는 영역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저는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독점이다, 자유경쟁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독점적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지원 하에서 독점이 유지 보장되어야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자유와 경쟁이 가장 최고의 가치일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뒷모습에서는 독점적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애초에 출현하고 유지되고 존속하려면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자유지향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자, 이 논의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폴란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폴란이라는 학자는 한술 더 뜨거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절되고 시장이 알아서 다 한다, 이런 거를 그 자기 조정적 시장 원리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조정하는 시장 해가지고 자기 조정적 시장이라 부르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역사에서 시장이 단 한 번도 자기 조정적이었던 적이 없다. 만약 시장이 자기 조정적이면 그 순간 인류는 파멸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방금 제가 한 내용들이 그 책 표지, 책 날개 부분에 쓰여 있어요. 책 뒷면이나. 그래서 읽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지 싶었는데, 읽어보면 분명 일리 있고 굉장히 설득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머뭇거리는 자본주의자 2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